오늘은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얼마에 사야 적정 가격인가에 대해서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제가 26년에는 아파트 큐레이터라는 닉네임에 맞게 여러분들 스스로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주식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 부동산에서도 쓸 수 있죠.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바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여러분 스스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해서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방법을 아주 쉽게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부동산, 즉 저평가 단지를 찾는 것 세 박자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다뤄드렸던 거래량, 이 거래량은 황금성을 의미한다라고 그랬고 이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다. 그런 게 거래량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시가총액이라는 기준을 제가 알려드렸고 이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단지의 규모와 그 단지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밸류에이션에서는 가격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저평가 단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얼마에 사야 적정 가격인가에 대해서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는 필수 도구로 저는 손품왕 사이트를 뽑았습니다. 저평가 판단의 핵심 기능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손품왕에서는 아파트 분석, 그 다음에 실거래가 최고 대비 변동, 비교 평가 이런 것들 기능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아파트 분석으로 들어가서 실거래 최고가 대비 변동 탭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역들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그 지역 내에서 단지들을 골라서 시세 비교 탭에서 비교를 하면 이 모든 것이 한 큐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부동산 프로테크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이 손품왕 사이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저평가된 단지를 찾는지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품왕을 쓰고 계시다면 손품왕 사이트에서 상단 아파트 분석으로 들어가셔서 실거래 최고가 대비 변동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고 여기서 원하시는 지역들을 클릭하신 다음에 쭉 나열하시고 단지별로 해서 시세 비교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저평가라고 하는 건 기준점이 있어야 되죠. 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평가다. 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고평가다.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기준점을 잠실의 리센츠로 잡았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왜 잠실로 잡았어요?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로 잠실 리센츠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일단 잠실이라는 지역 자체가 가격 상승이나 하락장에서 빠르게 반응하는 시의성이 있습니다. 즉 시장을 선도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시의성 있게 빠르게 반응하는 단지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상승에도 그렇고 하락에도 그렇고 내 물건의 가치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시세를 바로잡아 주니까요. 자, 두 번째는 표준성입니다. 이 표준성이라는 것은 대중이 그 단지를 원하나 모두가 그 단지를 갖고 싶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이상의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단지인가? 물론 강남 아파트, 뭐 반포나 압구정 이런 좋은 단지들도 있지만 거기는 어나더 레벨인 단지들이 많은데 잠실은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단지 중에서 그래도 워너비 단지, 그래도 시기가 빠르게 시의성을 반영하는 단지거든요. 이런 대중의 워너비 단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저평가, 고평가를 판단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잠실 리센츠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실은 다른 강남 단지들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강남 대비 진입 장벽 자체가 낮죠. 물론 강남 반포나 압구정에도 좋은 단지들이 많지만 그 단지들은 어나더 레벨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잠실이 가장 비싼 단지는 아니지만 시의성도 갖고 있고 표준성도 갖고 있고 접근성도 갖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요소 때문에 저는 잠실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점은 제가 임의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꾸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평촌에 살고 있다. 그러면 과천 정도가 기준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분당에 살고 있다. 그럼 판교가 기준점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수지에 살고 있다. 그러면 분당이 기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준점은 여러분들 스스로 설정하셔도 되는데 그 단 하나의 기준점은 일단 리센트로 접어 두시고 그다음에 중간 기준점 자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급지로 설정하실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뒤에서 그 내용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리센츠를 100으로 봤을 때 내 아파트는 지금 몇 점 정도예요? 리센치가 100이라고 봤을 때 내 아파트는 지금 몇 프로에 수렴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저평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이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단지, 여기서 리센치 33평형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뭐 위리의 중앙 프로지오가 궁금하다. 그럼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시세 비교 탭을 누르면 이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1편, 2편에서 동대문구를 다뤄드렸고 거기서 제가 전농 SK라는 단지를 많이 언급을 했었으니까 오늘 마지막 3편에서도 전농 SK를 제가 비교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센치와 전농 SK를 비교했어요. 저는 이 저층 제외해서 5층 이하 제외했고요. 직거래를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 평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점점 벌어지는 게 느껴지죠. 리센치를 100으로 봤을 때 전농 SK는 리센치의 평균 시세의 38%를 추정합니다. 이 38%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26년에는 28%, 25년 5월에는 29%, 24년 10월에는 33%, 24년 2월에는 35%, 23년 12월에는 38% 이런 식으로 시기별 가격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시기별로 정해지고 이 시기별로 정해진 퍼센테이지를 평균하면 이 평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가 넘을 때도 있고 30% 언더일 때도 있는데 이것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38%라는 평균 추종선을 그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전농 SK가 지금 현재 가격이 38%보다 낮게 추정돼 있다면 평균인 38%를 향해 추종한다라고 가정하고 이 아파트가 저평가되는지 고평가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즉 지금 26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리센치가 35억 4천인데 전농 SK는 9억 9천으로 28%밖에 안 해. 그런데 평균은 38%였어. 38%를 역산하면 13억 정도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 단지가 13억 정도까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저평가 밸류에이션 평가 기준의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상승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봐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비율을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비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가격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10억짜리가 20% 오르면 12억이 되죠. 그런데 20억짜리가 똑같이 20% 오르면 24억이 됩니다. 원래 10억과 20억의 차이는 10억이었는데 12억에서 24억이 됐으니까 12억으로 그 차이가 벌어지죠. 똑같은 비율로 오르고 내린다고 하더라도 가격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리센치가 10억일 때 38%를 똑같이 추종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리센치가 10억일 때 전농 SK가 38%를 추종하면 전농 SK의 가격은 3억 8천인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 단지의 격차는 6억 2천만 원이죠. 그런데 리센치가 30억이 됐습니다. 리센치가 30억이 되면 어때요? 똑같이 38%를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전농 SK의 가격은 11억 4천만 원이 적정 가격이라는 겁니다. 격차는 6억 2천만 원에서 28억 6천만 원으로 더 벌어졌죠. 양극화가 심화된 겁니다. 이게 똑같은 비율로 상승하거나 하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즉 상승 금액과 하락 금액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승률과 하락률, 비율로 움직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도 38%를 추정하고 지금도 38%를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가 의미가 있는 것이 이렇게 숫자가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실과 아주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평균 회귀의 법칙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보시면 리센치와 전농 SK의 격차는 계속해서 38%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이 평균 38%라는 것에 회귀를 하는 것이죠. 즉 21년도에는 45%로 이거보다 훨씬 높았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28%로 굉장히 낮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평균에 회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상승 시기로 나눠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는데 상승장 초반에 보면은 상급지가 먼저 달려나가기 때문에 비율이 하락합니다. 즉 격차가 지금처럼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승장 후반이 되면 지난 상승장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20년, 21년에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죠? 노도광, 금광구. 이런 하급지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전체 상승률로 보면은 비슷하게 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상승장 후반이 되면 하급지들이 맹추격을 시작하고 그렇다면은 이 비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21년에 전농 SK와 리센츠가 45%까지 좁혀졌었어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 갈아타기에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고,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지만 결국에 평균에 추종하면서 올라갈 것이고, 나중에 상승 후반장이 되면은 하급지가 더 많이 올라가 가지고 만약에 38%보다 더 높게 붙는다. 그렇다면 그때가 갈아타기의 기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적정 가격을 한번 산출해 볼까요? 현재 상황은 어떻죠? 현재 아까 28%를 기록하고 있죠. 리센치 가격이 35억 4천만 원일 때 전농 SK 가격은 28% 수준인 9억 9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전농 SK가 덜 올랐다라는 증거입니다. 평균인 38%의 회귀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38%라는 평균에 회귀한다면 적정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리센츠 35억 4천에서 평균 비율인 38%를 곱하면 13억 4천만 원이 적정 가격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현재 가격을 10억으로 봤을 때 약 3억 4천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걸 뜻하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리센츠가 고평가된 거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 수치가 맞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안전장치를 뒀습니다. 그 안전장치가 바로 중간 기준점을 하나 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교, 그다음에 뭐 강동이 될 수도 있고 분당이 될 수도 있고 뭐 평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기준점을 하나 놓으면은 훨씬 더 정확한 가격 산출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타겟은 동대문구의 전농 SK예요. 그런데 상급지인 리센츠랑 비교를 해봤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러면 중간급지인 성동구 정도의 센트라스를 중간급지에 하나를 놓는 겁니다. 중간 기준점으로. 이렇게 기준점을 만약에 늘리면 늘릴수록 가격은 더 정교하게 파악이 되는 거죠.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똑같이 손품왕 사이트에 들어가서 센트라스를 기준으로 전농 SK의 가격을 역산해 보면 센트라스 기준으로 전농 SK의 적정 가격은 12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리센츠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가격이 13억 4천만 원이었죠. 이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평균 시세를 추종하는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나온 숫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농 SK의 적정 가치는 12억 5천에서 13억 4천 사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현재 가격이 10억 정도밖에 안 하니까 2억 5천에서 3억 4천 정도가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중간 기준점을 센트라스만 두는 게 아니라 뭐 횡당 대림을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마포구에 있는 단지를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동대문구에서 더 높은 크래시티 같은 단지를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중간 기준점을 여러 개를 놔서 그 가격들 사이에 위치한다라고 가정하면 훨씬 더 정확한 적정 가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비교 평가를 해봤을 때, 적정 가치를 계산해봤을 때 현재가 10억이라는 단위는 굉장히 싸다. 이 10억 대비 확실한 저평가 구간임을 저평가 밸류에이션 평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적정가 계산하는 공식은 5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한다. 이 얘기는 뭐죠? 한국의 통화량이 계속해서 풀리면서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쓰레기가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그와 동시에 부동산은 장기 우상향하는 거죠. 서울 강남의 예시를 들었지만 강남 부동산도 떨어지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장기 우상향을 한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를 때에는 상급지가 더 먼저 올라서 탑다운 방식으로 하급지까지 옹기가 퍼진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 하급지는 이런 탑다운 방식에서 상급지를 추종해서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세 비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평균에 회귀한다라는 가정, 이 5가지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아파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좋은 아파트란 가장 비싼 아파트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아파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수준에서 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단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압구정 현대, 잠실 리센츠, 강동 그라시움 이런 것들만 보면은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이 만약에 11억 정도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15억 수준이라면, 17억 수준이라면 이렇게 각자 수준에 맞는 최선의 단지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수준에 맞게 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어딘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비싼 단지들만 보는 게 아니라 나만의 강남을 찾아서 격차를 조금씩 좁혀가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1 탄, 2 탄, 3 탄까지 해서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법을 알아봤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첫 번째는 거래량을 바탕으로 황금성이 좋은 단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시가총액이 높은 단지, 즉 규모가 크고 가치가 좋은 단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단지 중에서 가격이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이 좋은 단지를 선택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추천 도구는 손품항을 추천을 드렸고 무료 체험을 한번 해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기준만 잘 지켜도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단지를 매수했을 때 갈아타기를 해서 내 자산 가치를 증식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26년에는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단지를 선정하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부동산 고르는 법 마지막 3탄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아파트를 고르고 좋은 아파트를 매수하셔서 자산 증식을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좋은 선택을 돕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